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와 관련된 사항을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프로그래밍의 뭐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변수나 혹은 expression, statement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의 의미들은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함수도 얘기했으니까 함수와 아니면 그런 익스프레션과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하는 조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조합 결합을 통해서 아주 작은 단위들을 이제 결합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는 함수 값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지만 사인 함수는 return value가 있죠. 그 return value를 x에다가 assign하는 assignment statement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이죠. 즉 expression을 썼고요. 그 expression을 함수, 사인 함수의 아규먼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의 아규먼트에 어떤 변수나 어떤 값을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당한 expression 자체를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함수 값 자체가 하나의 expression 값을 갖기 때문에 expression이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이제 그 아규먼트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즉 exp라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그냥 다른 어떤 expression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함수 값 자체를 expression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exp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함수를 의미하겠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ex제곱 계산한 함수가 exp이고요. 자, 그 함수의 이제 아규먼트 x 대신에 로그 함수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즉 여기 할당하는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값은 결국 지수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로그 x 플러스 1을 이제 대입을 하는, 즉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결과값을 다른 함수 입력값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함수의 합성이라고 부르죠. 즉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합성. 그래서 마치 이제 수학적인 함수를 이제 합성을 한다는 것과 유사하게 파이썬에서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일종의 합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이 함수가 위치한 그곳에 이 함수의 반환값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게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로그 함수의 결과값이 지수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것을 지금 이 코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기초적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빌딩 블록들, variable, expression, state 이걸 막 섞어서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함수들도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그 변수라는 것과 이제 expression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그런 이제 그 변수 혹은 expression을 사용할 때 대부분 뭐
우리가 스테이트먼트에서 value를 넣을 수 있는 곳에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쓰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x는 뭐 2.7 이렇게 뭐 할당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value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곳에는 2.7 대신 expression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y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지금 2.7을 할당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y 곱하기 7이라는 expression이 어떤 값을 가질 텐데 그 값을 x에 할당을 하는 할당문입니다. 그래서 valu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expression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math.sign에 0.7을 이제 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도 그 값뿐만 아니라 expression이 지금 온 거죠. 그리고 또 expression으로서 다른 함수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을 수 있는 곳에는 뭐 expression이 이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xpression은 이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데요. 한 가지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assignment statement에서 오른쪽에는 expression이 올 수 있지만 왼쪽에는 expression이 올 수 없습니다. 즉 이와 같이 expression이 assignment 오른쪽에는 오는 것은 허용하는데요. 이와 같이 여기는 이제 변수죠, variable이죠. 여기가 expression입니다. 이 expression이 할당문의 왼쪽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할당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꼴인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 것인데 이 할당하려고 하는 이쪽이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expression이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할당을 해야 될지 그게 뭐 그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hours에 집어넣는 뭐 수도 없고 뭐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expression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걸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 문자가 왜 생기고 언제 안 생기는지. 네, 지금 네. 네. 자, 이거는 그냥 실행해보면,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을 분단위로 지금 바꿀 때, 지금 오른쪽에 이 expression이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네.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함수를 이제 호출하고 하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용자가 새로운 함수를 내가 원하는 함수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이제 추가하는 건데요.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새로 만드는 거죠. 자, 함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들의 나열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정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정의할 때는 내가 어떠한 스테이트먼트들의 그 나열을 함수로 할지, 즉 스테이트먼트들을 나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먼트들, 그리고 그 그룹의 그 스테이트먼트들의 나열에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함수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함수가 호출되면은 바로 그때 내가 지금 작성한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는 내가 그 수행하고자 하는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동작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함수를 만드는데요.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def라고 시작을 합니다. define 혹은 definition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요. 물론 이제 괄호 안에는 아규먼트를 우리가 전달을 할 텐데, 호출할 때 어떤 경우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괄호를 하기는 하되 뭐 그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빈 상태로 둘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에 이제 parameter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함수는 아규먼트가 없는 형태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콜론으로 이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줄을 바꿔서 이 D가 시작하는 그 라인에 맞춰서 쓰면 안 되고요. 여기를 몇 칸을 이제 건너뛰어야 됩니다. 빈 칸을 두어야 되는데, 보통 빈 칸을 한 4칸 정도 인덴트, 들여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가 그냥 보기 편한 것뿐만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인덴트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코드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제대로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덴트를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def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def가 오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def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작성한 함수의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작성할 때, 변수를 만들 때도 변수의 이름을 부여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함수의 이름을 부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print lyrics라고 했습니다. 가사 출력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변수의 이름이 그 변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함수도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수 이름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함수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은 variable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과 동일합니다. 즉, 맨 처음은 글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글자나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글자, letter에는 언더스코어도 포함을 합니다. 첫 글자는 이제 당연히 그 넘버가 오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 variable에서 이미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못 쓰는 것과 동일하게 함수 이름으로도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는 함수 이름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 이름하고 함수 이름을 우리가 정하는데, 변수의 이름과 함수의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은 그 변수가 의미하는 게, 혹은 함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함수인지 변수인지 혼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변수하고 함수의 이름은 서로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같은 이름을 실수로 쓰게 되면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씁니다. 괄호를 쓰는 것은 내가 정의하는 게 함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괄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는 뜻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규먼트 없이 그냥 호출합니다. 아규먼트 없이 호출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 함수를 작성하고 호출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조금 전처럼 def라고 쓰고 함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쓰고 콜론을 쓰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라인을 이 함수의 정의에서 헤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서 인덴테이션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먼트들의 나열을 쭉 쓰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함수의 body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헤더의 맨 마지막은 콜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body는 항상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 보통 한 4칸 정도 띄어서 씁니다.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일정하게 동일하게. 혹은 뭐 그 4칸을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4칸을 띄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 번에 4칸을 띄기도 합니다. 자, 이 body에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동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쭉 쓰면 되는데, 이 스테이트먼트는 뭐 한 줄을 써도 좋고 뭐 2줄을 써도 좋고 뭐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함수를 이제 정의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아규먼트 없이 호출을 할 텐데 어떤 동작을 하기 바라냐면 다음과 같은 가사를, 즉 문장을 그냥 출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자,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방법을 얘기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문자열을 나타낼 때 그 코테이션 마크를 쓰는데, 싱글 코테이션을 쓰느냐, 더블 코테이션을 쓰느냐 라는 그 차이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보통은 그 싱글 코테이션을 쓰는 거랑 더블 코테이션을 쓰는 거랑 동일한 의미인데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싱글 코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예외냐면 문자열 내에 그 싱글 코테이션이 필요한 경우, 즉 IM처럼 여기 어포스트로피 축약하는 이 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앞뒤에 싱글 코테이션으로 쓰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더블 코테이션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자, 뭐 이 경우는 그 문장 안에, 문자열 안에 싱글 코테이션이 없으니까 더블 코테이션으로 써도 좋고 싱글 코테이션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코테이션을 쓸 때 싱글이든 더블이든 스트레이트 코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스트레이트 코트는 그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엔터키 왼쪽에 있죠. 하나는 쉬프트를 눌러야 되고 하나는 그냥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 이 코테이션 마크하고 좀 구분할 거는 스트레이트이 아니라 컬리, 약간 이제 구부러진, 이렇게 꼬인, 뭐 이렇게 휘어진 코트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나요? 키보드에서 그 위쪽에, 위쪽 라인에 숫자 1, 2, 3, 4, 5, 6, 7, 8, 9, 뭐, 그 다음에 대시, 뭐, 플러스는 이런 게 있죠? 위쪽 라인에. 오른쪽 키패드가 아니고요. 위쪽 라인에. 거기 가장 왼쪽에 보면은 이제 물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따옴표 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컬리 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실제로 입력을 할 때, 주피터 노트북에서 입력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뭐 우리가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 프롬프트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인터랙티브 모드라서 바로 그 녀석을 실행을 해버리죠.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다음 줄로 바뀌지만, 따라서 이제 여러 줄을 입력을 하려면 인터랙티브 모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는 그냥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줄을 바꿔서 써야 되는데, 이제 콜론까지 타이핑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수를 입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함수가 입력이 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즉 함수의 바디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이제 추가 라인을 입력을 해야 된다, 하기를 기다린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디의 첫 번째 문장을 쓰고요. 근데 이 바디가 또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문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엔터를 치고 나면은 또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또 내가 원하는 문장을 또 타이핑합니다. 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또 뭘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입력할 스테이트먼트가 없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더 이상 타이핑하지 않고 엔터를 바로 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입력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입력한 것을 이제 define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수 오브젝트, 펑션 오브젝트라고 불리우는 것이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모듈 오브젝트와 같이 이것도 하나의 타입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 함수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함수 이름을 프린트를 해보면 펑션이라고 지금 나오고요. 그다음 이 함수의 타입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펑션이라고 나오죠. 네. 자, 입력을 하고 나서 그러면 펑션 오브젝트가 이제 생성이 된 건데, 내가 만든 이 함수를 호출을 이제 하는 것은 펑션 콜은 함수 이름을 타이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수 이름만 타이핑하면 안 되고 아무리 아규먼트가 없다 하더라도 괄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아규먼트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괄호 사이에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호출을 하게 되면 결국 이 함수에서 약속한, 바디에서 약속한 그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그 문장은 가사를 출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 그 가사가 출력이 됩니다. 자, 함수를 작성하고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새로 추가하게 되면 이 함수를 또 다른 함수를 작성을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함수가 정의가 되고 나면 그 함수를 추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repeat lyrics, 가사 반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요. 함수의 바디에는 지금 방금 만든 이 함수를 호출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두 개를 썼습니다. print lyrics, 가사 출력을 한번 하고 또 가사 출력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추가한 함수, 반복 함수를 호출을 하죠. 그러면은 이 함수 안에 있는 바디가 수행이 되는데 print lyrics가 호출이 될 거고, 따라서 가사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print lyrics라고 하는 것이 호출됩니다. 즉 같은 함수가 두 번 호출된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어떤 가사를 이제 출력하는 것을 그냥 print lyrics라고 하는 이 한 줄만 가지고도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 물론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좀 기다란 많은 스테이트먼트들을 내가 추후에 또 사용하고 싶을 때 함수를 이제 만들고 함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함수 추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 한번 실제로 한번 그 코드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 있죠? 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네. 자,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건데, 자, 한번 해볼까요? 뭐 처음이니까 define. 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코드는 아니고요, 마크다운이죠. 그래서 이제 뭘 입력하는지를 갖다 그냥 보여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함수를 아직 코드에서 써야 됩니다. print lyrics라고 하고요, 콜론을 쓰고 이제 엔터를 치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뭐 바로 당연히 줄이 바뀌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냥 4칸 인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여기에 print 그냥 뭐 기니까 hello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 치고 print 뭐 world 뭐 그냥 간단하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은 뭐 더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할 건 없으니까 이걸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함수 정의를 파이썬 노트북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코드를 타이핑만 한 것 뿐이죠.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 노트북에서 실행할 때는 Shift Enter 혹은 Ctrl Enter를 눌러야 되는 것처럼 이 함수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쓴 다음에 Shift Enter 혹은 Ctrl Enter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Enter 눌러보죠. 그러면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정의하는 일을 수행을 한 것이라서 출력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print lyrics라고 이제 호출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기억을 하는 일을 이제 수행을 한 것이죠. 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 오브젝트를 만든 것이죠. 자, 이 함수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lyrics라고 해보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 같죠? 펑션. 네, 타입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이제 호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위에 한번 작성하고 나서 호출하는 거는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2번 반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뭐 긴 문장을 뭐 여러 번 반복해 쓸 필요 없이 그냥 함수 호출만 2번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네, 됐고 이것도 다 했고요. 네, 지금 이건 다시 얘기한 거고요. 앞에서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자, 이 함수를 또 이제 그 추가해 보죠. repeat라고 해서 repeat lyrics를 이제 함수를 정의합니다. 자, print lyrics lyrics라고 하고 이제 이 definition을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 Shift Enter, Ctrl Enter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repeat 새롭게 정의한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호출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함수가 우리가 새로 만든 함수인데 그 hello world를 이제 출력을 하는 일을 이제 2번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렇고요. 앞에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죠. 자, 터미널을 열고요. 파이썬 3라고 하고 여기에 그 define print lyrics라고 하고 콜론을 써야 된다고 했죠. 콜론 엔터. 그러면 점점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는 달리 이제 그 맨 첫 번째 칸에 커서가 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네 칸을 띄고 여기서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쓰면 됩니다. 자, 한 문장을 쓰고 엔터를 쓰면 아직 덜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입력을 할 수 있게 기다리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프린트 hello 일단 뭐 쓸까요? 네, hi, 네, 모르겠네요. 쓰고 자,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를 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바로 입력하자마자 이제 함수가 입력이 됩니다. 앞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에디트를 쭉 하고 에디트가 끝났다는 것을 끝났으면 이제 입력을 하는데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쉬프트 엔터를 누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면 입력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print lyrics라고 하는 그게 뭔지 알고 싶을 때는 그냥 괄호 없이 씁니다. 그러면 이 펑션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뿐이죠. 근데 호출할 때는 괄호를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추가하는 거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가 보죠. 네. 자, 그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함수를 하나 print lyrics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활용해서 repeat lyrics를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repeat lyrics를 이제 호출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파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와 같은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때 그 사용을 하려면 함수 정의하는 위치와 그 함수 호출하는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일단 한 가지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함수의 body를 작성합니다. 함수의 body를 작성할 때는 이제 print를 우리가 지금 써서 명령문을 이제 문장을 썼는데요. 함수의 body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함수의 body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그제서야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함수가 정의된 걸로 끝인 거지 뭐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함수 정의 자체가 뭐 아웃풋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함수의 body도 함수를 입력할 때 정의할 때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그 body가 실행이 되는 것인데요. 자,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실행하기 전에 그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정의도 안 한 상태에서 함수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repeat lyrics라고 함수 호출했는데 이 함수 호출 전에 파일로 쓸 때는 그 전에 위에 그 전에 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호출을 할 때 이게 뭔지 알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코드로 가죠. 네. 자, 지금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라면 지금 이제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함수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좀 해보면 내가 그 define my func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print hello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정의하기 전에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거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Shift 엔터를 눌러서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코드를 이제 여러 라인을 쓰게 되면 위쪽 첫 번째 라인부터 하나씩 코드를 읽어서 필요하면 이제 실행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definition 같은 경우는 이제 definition인 경우에는 그 함수를 나중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함수고 함수 이름은 뭐고 body는 뭔지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윗줄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하는데요. 따라서 myF라고 하는 이 함수 호출을 먼저 이제 수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함수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러가 나면 이제 그 상태에서 딱 멈추고 이제 스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하더라도 여전히 에러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주의할 거는, 자, 여기하고 여기가 그 얼라인이 좀 다르죠? 즉, 이쪽은 인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하나의 함수고요. 이쪽이 함수의 body고요. 얘는 함수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에 있는 이 두 라인은 my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yF는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여기 인덴트를 이제 잘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인덴트를 맞추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myF2라고 하고요. print high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이 함수 호출을 하려고 myF2를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위에서는 이제 인덴테이션을 이제 벗어났죠. 왜냐하면 이 myF는 myF라는 함수의 일부가 아니라 함수 바깥에 있는 거고, 바깥쪽에서 함수 정의 여기까지 끝난 것이고요. myF는 그 정의된 함수 호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도로 작성했는데, 이제 실수를 해서 여기 인덴트를 이제 여전히 했다면 어떻게 될까?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거는 이것까지가 함수의 그 body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함수 body를 그냥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러니까 body를 실행한 게 아니라 함수 정의를 이렇게 입력을 한 것이죠. 근데 입력만 했고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아웃풋이 없는 것이죠. 함수 define 할 때는 아무런 그 아웃풋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myF2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보다 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하이 한번 프린트를 했는데 하이 프린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가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에러 났습니다. 그리고 Maximal Recursion Depth Exceeded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함수를 리커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리커전 함수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만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반복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에러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에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의도한 것이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호출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칸을 띄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호출하고 딱 한 번 수행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리커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때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그 작성한 그 함수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을 했다고 하죠. 즉, 두 개의 함수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하는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해서 그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파일은 이제 미리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따로 작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챕터 03 ex01.py라고 미리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뒀습니다. 자, 이 녀석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폴더가 지금 달라서 폴더로 이동해서, 자, 파일을 보면 여기 앞에서 봤던 챕터 3 ex01 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는데, 이 녀석을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자,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리눅스 커맨드, 그 쉘 커맨드 중 하나인데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지만 약간 여기가 그 이어 붙여서 나와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파이썬 3라고 하고 챕터 03에 ex01.py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가사 출력이 이제 반복해서 나는 것이죠. 내가 실행한 함수는 repeat lyrics 이거 하나만 실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거에서 그 함수 실행하는 그 순서라던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가장 마지막 라인, 즉 여기서 가장 마지막 라인 얘죠. 이 녀석을 가장 위로 옮겨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장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ex01a라고 하는 파일처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호출이 먼저 일어나고 함수 정의는 뒤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a를 실행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처음에 repeat lyrics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는데 정의가 되기 전에 호출부터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함수 호출을 이제 원래대로 맨 밑으로 가져가되 그 print lyrics라는 것과 repeat lyrics 두 개의 함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 두 개의 함수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순서를 잠깐 다시 보죠. 네. 그러니까 그 원래 함수를 그 바텀으로 이제 move back 하고, 그 다음에 print lyrics definition을 repeat lyrics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print lyrics 함수, repeat lyrics, repeat 있었는데 이것을 함수 호출을 맨 위로 옮겼다가 이제 이걸 다시 바텀으로 갖고 온 다음에 이 녀석을 repeat lyrics 다음으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repeat lyrics를 정의를 하는데 print lyrics라는 함수를 이제 body에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print lyrics는 정의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print lyrics가 그 다음에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은 맨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이 파일 이름이 ex02a인데요.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repeat lyrics를 정의할 때는 이 함수를, 그러니까 body를 실행하는 게 아니죠. print lyrics라는 게 아마 함수인 것 같은데 그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repeat lyrics라는 함수 호출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기억만 하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때는 print lyrics라는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print lyrics를 나중에 정의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수행을 할 때는 그냥 함수가 어떤 건지 기억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면 그때 이 함수의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기억을 해서 함수의 내용을 수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print lyrics를 이제 호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print lyrics 호출할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print lyrics가 호출이 되는 거니까 이 함수 호출하기 전에 이미 이 함수가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 함수 호출할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어서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수 호출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고 이때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그때 이 함수의 body로 가서 함수의 body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위에서 print lyrics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건 어떨까요? 그 앞에서 처음에 이제 봤던 건데 처음에 이제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ex03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죠. 이렇게. 자, 얘는 어떨까요? 자, repeat lyrics 정의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print lyrics는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자체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함수 호출을 합니다. 함수 호출을 하는데 함수는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함수 호출을 하기 위해서 그 함수의 body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럼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아직 정의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네. 자, 잘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print lyrics is not defined인데 자,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보는데요. 자, 5번째 라인에서 처음에 문제가 생겼다. 5번째 라인이 뭐냐면 이거죠? repeat lyrics 이거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repeat lyrics. 자, 그런데 repeat lyrics를 호출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repeat lyrics라는 것은 함수니까 함수로 호출하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알려줍니다. 자, repeat lyrics라는 함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안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line 2에서 문제가 생겼다. line 2 뭔가요? 이게 아니라 이거죠. 자, repeat lyrics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line 2에 있는 print lyrics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print lyrics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line 2에 print lyrics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에러가 생겼다라는 거죠. 에러가 생긴 이유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경우에는 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함수 정의가 되는 것과 함수 수행, 호출되는 것과 그 순서가 막 섞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뒤바뀌어 있으면 안 되고, 함수 호출하기 전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제 3장 6절에서 다룰 함수를 이제 뭐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실행이 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사실은 이제 맨 첫 번째 라인부터 위에서부터 하나씩 수행이 된다라는 것이 수행 순서, 실행하는 순서가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3장 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